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자신이 추가로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들 중에서 9살 초등학생의 실종 사건도 있었죠. 실종인 줄 알고 무려 30년간 애타게 자식을 찾았던 부모는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권사회팀의 취재 결과 실종 당시에 경찰이 이 학생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또 혈흔까지 발견을 했는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한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건 좀 말아보겠습니다. 당시 이 학생이 어떻게 실종이 됐다는 건지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30년 전인 지난 1989년 7월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태안읍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김 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네. 낮 12시 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같은 반 학생 등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40,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양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김양을 찾지 못하면서 단순 실종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누가 찾은 겁니까? 네, 김양 실종된 지 5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해 12월에 마을 주민들이 김양집 근처 야산으로 참새 사냥을 갑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어린아이의 치마와 속옷, 운동화 등을 발견을 하죠. 속옷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물품들이 실종됐던 김양의 유류품이었던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마을 주민들은 이때 그러면 찾았으니까 이게 뭐 유류품이 있다는 걸 뭔가를 찾았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고 경찰은 이게 그 아이의 유류품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네. 가족들은 그때 통보가 안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MBC 취재진을 만난 김양의 가족들은 당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양의 아버지는 이춘재가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뉴스를 보고 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달 초에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 담당 경찰관이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하고 시신과 유류품을 같은 자리에 뒀다고 자백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김양의 책가방과 청치마, 심지어 속옷까지 발견됐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양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올 걸로 믿었던 딸이 숨졌다는 소식과 함께 30년간 경찰이 유류품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지긴 했어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살아왔을 텐데 30년 동안.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래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걸 지금 알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유류품이 있었다는 거는 실종보다는 훨씬 더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족들 만났죠?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김양의 아버지 어머니는 30년간 김양이 살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희망이 이번에 깨진 것에도 화가 나지만 당시 유류품이 나왔다면 수사를 좀 더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았겠느냐고 예. 원통하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그거 봤으면 한없이 울기를 했을 거 아니냐고. 완전히 밀폐시키고 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는가요. 올 때 못 나가 경찰 실어주더라.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나갔더라. 한 발짝도 못 뛰겠더라. 네, 사실 김양의 유류품 발견 사실은 당시에 몇몇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김양 실종 이후에 그 마을을 떠났고 또 신문으로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왜 그때 가족들한테 유류품 발견했다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현재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MBC에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어제 브리핑에서 네. 당시 경찰관들이 유류품 발견을 김양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인정을 했군요. 그 당시에 발견된 유류품이 청치마와 책가방 그리고 속옷을 포함해서 모두 10개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3점에서는 혈흔이 검출됐다고 공개를 했는데 네. 다만 당시에 이 혈액이 부패해서 혈액형을 감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당시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하지만 그 과거 수사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당시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화가 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된 것이고 특히 이제 실종됐다고 했는데 유류품이 나왔으면 이건 사건을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실종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네. 당시 수사에 좀 허점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실종된 초동생의 속옷이 발견되고 네. 거기에다 이제 핏자국까지 나왔다면 강력 사건에 연루됐을 그럼요.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죠. 그런데 당시 경찰은 김양이 단순히 가출을 한 것으로 보고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김양이 수사 기록상 가출인으로 분류됐던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시 수사팀이 가출로 판단했는지 대해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 뭐 섣불리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찰이 이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라든지 네. 뭐 강력 사건으로 인지가 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오면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한 중간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경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네. 시신은 없었다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은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취재진들도 이제 경찰을 상대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질의를 수없이 했고 네. 경찰은 이제 같은 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록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김양의 시신은 지금 찾지 못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춘재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어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춘재 자백에 의존을 해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특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유류품이 발견된 기록 그 네. 위치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이춘재의 진술하고. 네, 이제 이춘재는 김양을 살해한 뒤에 소지품과 시신을 함께 유기했다. 그리고 함께 유기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장소는 풀밭과 숲풀 같은 곳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김양의 속옷과 가방 등이 발견된 현장이 네. 집 근처 야산이었습니다. 거리를 특정했지만 이 사이 거리가 10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 건 네. 이춘재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시신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신과 유류품이 함께 이춘재의 말을 믿는다면요. 네. 함께 있었는데 유류품만 따로 갔거나 네. 아니면은 시신만 옮겼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춘재의 진술이 맞다고 보면 네. 김양의 유류품이 원래 있었던 풀밭에서 인근 야산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1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야산이었으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누군가 사건 현장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특히 이 유류품과 부분이군요. 이제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김양의 시신이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고요. 그러니까요. 김양의 가족들은 현장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춘재의 진술과 당시 사건 기록을 대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특정한 그곳이 현재 아파트 단지라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이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요. 아, 현재는 개발이 됐군요. 말하자면. 네네. 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 강력 사건으로 옮겨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혹시 이춘재가 네. 잡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또 다른 연쇄살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김양 사건이 발생한 게 1989년 7월이고요. 네. 그 다음해인 1990년 11월에 화성 연쇄살인 9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야산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13살 김모양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이번에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그곳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초등학생의 유류품이 발견된 바로 그 야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록에는 두 장소가 불과 30m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류품이 나온 건 1989년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에 중학생의 시신이 나온 거니까 1년 조금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불과 11개월 사이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실종자의 유류품 그리고 네. 또 다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양 실종 사건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렇죠. 다음에 일어날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종자인 김양과 네. 사망자인 김양, 중학생 김양이 언니죠. 동네 언니인 거죠, 말하자면. 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웃 사이였고 두 학생의 부모가 서로 잘 알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김양의 가족들을 만나서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양의 아버지는 화성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이를 묵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묵살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서는 한 번밖에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가가지고 돌아보고 오는 거는 수도 없어요. 제대로 해달라고 했겠죠. 수사를 했는지 틀림없이 수색 같은 걸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이것만 나왔으면은 우리 애 죽은 바로 1년 뒤에 딸내미 김이 죽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같이 놀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자, 경찰의 이춘재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미 범인이 잡혀서 형기까지 마쳤는데 네. 윤 씨죠. 네. 8번째 사건. 네. DNA 분석 결과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사건 증거물들을 모아서 네. 최근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는데요. 그때 사건 당시에 현장에서 토끼풀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과 연관해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다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뭐 창호지, 벽지 등을 같이 맡겼는데 네. 이번에 증거물 감정 의뢰를 해보니까 이춘재의 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뭐 당시에도 경찰은 DNA 검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찰 관계자 역시 이미 당시에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증거물이어서 애초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은 적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또 네. 20년간 수감 생활했던 윤모 씨는 네. 현재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은 또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의 10번째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맡겼는데 이 역시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네.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증거물에서 나온 사건은 화성 사건의 3번째, 4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모두 5건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2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네. DNA 분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이지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